고슴도치들은 추운 겨울날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가까이 다가서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숲속에 홀로 우뚝 솟은 참나무 한 그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는 주변에 다른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을 때보다 넓은 들판에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지를 가장 넓고 자유롭게 뻗어 나갑니다. 타인의 가지에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늘의 태양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가지에 눌려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기형적으로 구부러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처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지 않고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안락하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시나요? 혹시 그런 자신을 보며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성격이 모나진 걸까라며 남몰래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쇼펜하우어는 그런 당신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당신 영혼의 군주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우리는 타인의 박수 소리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취향을 숨기고 대화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귀한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는 모임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집의 열쇠를 길끄는 행인들에게 나누어 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갈구했던 타인의 찬사는 거품처럼 공허한 것이며 정작 그 소란스러운 무대 뒤에 남겨진 나 자신은 지독한 허기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결핍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원할 때는 갈증에 시달리다가 막상 관계가 맺어지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무례함과 소음 때문에 권태와 혐오를 느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 소모적인 시계추 운동을 멈추고 가장 평온한 중심점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타인이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정화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황혼이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한 색채 때문이 아닙니다. 태양의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주변의 번잡한 사물들을 어둠 속에 가리고 오직 하늘의 별과 나 자신만이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우수한 지성을 가진 이들이 선택하는 피난처라고 불렀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자신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돌지만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우주를 만끽합니다. 지금 누군가와 멀어지고 있습니까? 어제까지 소중했던 인연들이 소리 없이 흩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이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쓰던 에너지를 거두어들여 당신의 내면을 가꾸는 데 쓰라는 명령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 오직 당신만이 주인인 그 고요한 제국으로 들어서십시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서늘하지만 명확한 통찰을 통해 왜 우리가 나이 들수록 고독과 친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고독이 어떻게 우리를 비로한 현실에서 구출하여 품격 있는 삶으로 인도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타인의 가시에 찔려본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서늘하고도 따뜻한 고독의 찬미가 지금 시작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와 같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삶은 그 자체로 품격 있는 고독의 증명서였습니다. 그는 부유한 상속자였으나 평생을 화려한 사교계의 중심이 아닌 괴팍하고 고집스러운 은둔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헤겔의 낙관주의 철학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인생은 고통과 허무의 연속이라는 서늘한 진실을 설파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의 주저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간 직후 폐지 더미에 쌓일 만큼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천재성을 몰라주는 세상을 향해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립의 시간을 비굴하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에서 아트만이라는 이름의 푸들 한 마리와 대화하며 철저히 자기 내면으로 침잠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정해진 시간에 독서를 하며 오후에는 연주를 즐겼습니다. 타인이 그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든 말든 그는 자신만의 성벽 안에서 누구보다 충만한 정신적 유의를 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의 개성 중 절반을 깎아내야 한다. 우리가 타인과 어울린다는 것은 상대의 수준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내 지성의 빛을 끄고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토록 관계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를 내면의 빈곤에서 찾았습니다. 자기 안에 즐길 거리가 없는 사람일수록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며 식당에서도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홀로 식사하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세상을 지옥이라 불렀지만 그 지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을 행복의 원천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이르러 그의 철학이 뒤늦게 빛을 발하며 전 유럽이 그를 칭송하기 시작했을 때도 그는 예전과 변함없이 담담하게 자신의 고독을 지켰습니다. 대중의 갈채가 자신의 고요한 평화를 깨뜨리는 소음이 될까 경계했던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고독은 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귀족이 되기 위한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은 타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는 위로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의 4분의 3을 포기한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쇼펜하우어의 눈에 비친 당신은 지금 비로소 거추장스러운 4분의 3의 가짜 모습을 벗어던지고 가장 순수한 나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가 홀로 서재를 지키며 우주의 비밀을 파헤쳤듯 당신의 고독한 시간 또한 당신 인생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는 성스러운 의식이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던 행복을 멈추고 당신 안의 보물창고를 여십시오. 그곳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타인과 함께할 때 자신의 개성 중 절반을 깎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남들과 같아지기 위해 너무 많은 나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본 현대사회는 거대한 감염무도회와 같습니다. 우리는 왜 겉으로는 화려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속으로는 썩어가는 사과처럼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지독한 통증을 느끼는 진짜 이유를 세 가지 소주제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교성이라는 허울 좋은 질병입니다. 현대 사회는 사교적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혼자 있는 사람을 사회부적응자로 낙인 찍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통렬히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교성이란 사실 자기 안의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도는 내면의 가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원치 않는 대화에 참여하는 이유는 사실 타인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될 자신의 비루한 민낯이 두려워서입니다. 이 군중 속의 외로움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모시키며 결국 가장 중요한 나 자신과의 대화를 가로막습니다. 두 번째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가짜 행복입니다. 현대인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타인의 반응에 맡깁니다.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 개수에 일희일비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과 직위에 집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두고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타인의 생각은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에 비친 나를 가꾸기 위해 내 영혼의 실체는 돌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들의 눈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갈증에 허덕이는 기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능의 차이와 관계의 부조화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일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오만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지적이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평범한 다수의 대화에서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 사회의 수많은 모임이 왜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오가는 대화가 지극히 본능적이고 세속적이며 단지 시간 죽이기를 위한 소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기 위해 억지로 수준을 낮추는 행위는 마치 거인이 작은 방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자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과거에는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개인이 죽어야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과거의 관계 중심적 관습과 현대의 개인적 자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대부분의 사교 모임은 평범한 사람들이 우수한 사람들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왜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저급한 소음에 만족하지 못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비로소 당신의 수준에 걸맞은 평온을 찾아가는 독립입니다. 이제 남들의 장단에 맞춰 춤추기를 멈추고 당신만의 고유한 리듬을 되찾아야 할 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 안에 홀로 조용히 머무는 법을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발적 고독을 향한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관계에 매달리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공포 때문임을 직시하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에게 구걸하던 행복의 주권을 되찾아올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타인의 평판이라는 독배를 거부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고 초라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타인의 비난이나 칭찬에 귀를 닫으십시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그것은 그들의 뇌활동일 뿐 당신의 실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을 가두고 있던 감옥의 문은 안에서부터 열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적인 자산을 축적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유와 상상력만으로 완벽한 즐거움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불안한 이유는 그 시간을 채울 내면의 콘텐츠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서, 글쓰기, 예술 감상 혹은 깊은 사색처럼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지적 즐거움을 기르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세속적인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소한 재미들은 시시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고독은 내면의 가난한 자에게는 지옥이지만 정신의 귀족에게는 가장 화려한 궁전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관계의 양보다 질을 철저히 관리하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는 인생의 4분의 3을 남들과 비슷해지기 위해 버린다며 통탄했습니다. 이제는 억지로 맞추어 살던 가짜 관계들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나를 소모시키고 내 영혼을 깎아내리는 사람들과는 단호하게 거리를 두십시오. 혼자가 되느니 나쁜 사람이라도 곁에 두겠다는 생각은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치성과 감성을 이해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위대한 고전 속 성현들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죽은 성현들의 지혜는 살아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수다보다 훨씬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고독을 즐거운 휴식으로 재정의하기입니다. 혼자 있다는 상태를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해방되었다로 관점을 바꾸십시오.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도 없고 내 본성을 억누를 필요도 없는 시간은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오후 혼자만의 산책을 즐기며 그 시간을 세상과 단절된 성스러운 휴식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홀로 있는 시간을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않는 권리로 여기십시오. 당신의 본성을 온전히 드러내도 안전한 유일한 장소는 바로 당신의 고독 속입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나가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프랑크푸르트의 서재에서 고독하게 그러나 누구보다 치열하게 진리를 탐구했듯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을 가장 위대한 제국으로 만드십시오. 혼자가 편해지는 것은 당신이 비로한 군중의 일원에서 고결한 단독자로 진화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갑니다. 이 근원적인 고독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비로소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쇼펜하우어와 함께한 고독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그는 인생을 고통과 허무의 바다라고 말했지만 동시에 그 거친 바다 위에서 침몰하지 않는 유일한 구명보트는 바로 자기 자신임을 평생에 걸쳐 증명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가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연은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뜨거운 사랑도 영원할 것 같던 굳건한 우정도 시간이라는 거대한 맷돌 아래에서는 결국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우주의 섭리입니다. 인연이 다해 멀어지는 이들을 보며 슬퍼하는 것은 지는 해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와 같습니다. 해가 져야 별이 뜨듯 타인이 내 삶에서 물러나야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찬란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편해지는 당신은 지금 지극히 건강하고 성숙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자족하는 사람들의 것이다. 타인에게서 행복의 조각을 구걸하던 비루한 삶을 멈추고 당신의 내면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무한한 평온의 샘에서 물을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떠나갔다면 그것은 당신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당신의 고결한 세계가 그들을 수용하기엔 너무 넓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멀어진 인연들에게는 담담한 축복을 보내주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수준에 맞는 바다에서 그들만의 항해를 이어가도록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돛을 단단히 잡고 타인의 간섭이 없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당신만의 수평선으로 나아가십시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방, 당신의 서재, 당신의 산책길을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스러운 영토로 만드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는 과거의 모든 기억과 미래의 가능성 그리고 세상을 관조하는 지혜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타인의 박수가 없어도 당신의 존재는 이미 완성형이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고귀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던 연약한 자아를 벗어던지고 고독을 즐기는 정신의 귀족으로 거듭나십시오. 오늘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조언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관계의 미련을 씻어내고 홀로 서는 용기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한 침묵이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한 수다보다 깊은 울림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당신만의 바다에서 오직 당신답게 행복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